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MX 사업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먼저 이런 넓은 무대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현석 박사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쿠키 없는 세상에서 광고하기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어떤 광고에 대한 팁이나 좀 방법론에 대한 제시를 기대하신 분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쿠키가 없어져 가는 세상에서 광고는 어떻게 될 것이며 거기에서 표준화 활동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시 소개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는 제 아들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나온 김에 저희 또 제품 소개도 한번 간단하게 넣어봤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삼성 인터넷 그 갤럭시 폰에서 보시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요. 쿠키, 그리고 서드파티 쿠키, 그리고 광고와 타겟 광고 혹은 맞춤형 광고라고도 하죠. 그리고 트래킹과 개인정보, 이 세 가지 키워드들, 주제들이 상당히 연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이 광고 시장에서는 상당히 긴밀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떻게 또 문제를 일으켰고 해결이 되어가는지를 위주로 오늘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쿠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만 넘어가면은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남기는 작은 정보의 조각이고, 그걸 통해서 사용자가 사이트들을 옮겨 다님에도 어떤 이전 행동들을 바탕으로 기억하고 이제 다음 행동들에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는다든지 로그인한 정보를 기억한다든지 이런 데 활용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트래킹이라고 있는데요. 사용자의 행동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제 브라우저에서 이런 모양으로 확인이 되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어떤 도메인, 웹사이트 도메인에 할당된 영역에다가 사용하는 키 밸류 값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포맷이 딱히 없이 그냥 알 수 없는 문자이기도 하고 가끔은 알아볼 수 있는 문자이기도 한데 상당히 다양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서드파티 쿠키는 뭐냐라는 또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요. 서드파티라고 하면 일단 퍼스트파티가 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용자가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여기서 예를 들면 a.com이라고 방문을 하면은 이 a.com에서는 글도 보여주고 이미지도 보여주고 로그인 정보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 a.com에서 관리하는 모든 내용들은 a.com의 퍼스트파티 컨텐츠들이 되고, 그 퍼스트파티 컨텐츠들은 이제 a.com에 할당된 영역에 쿠키를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요즘 모든 웹사이트들이 자기가 모든 컨텐츠를 직접 만들지는 않죠. 이렇게 보시면은 광고나 배너나 링크 같은 외부 컨텐츠들을 인베드 시켜가지고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자면 저 초록색 배너 같은 경우에는 K.com이라는 전혀 다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컨텐츠를 같이 삽입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K.com도 마찬가지로 웹사이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의 도메인으로 이름을 가진 영역에 쿠키를 기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를 보시면은 사용자가 만약에 전혀 다른 사이트 B.com이라는 곳을 갔을 때 이 B.com 자체는 A.com에서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com의 쿠키에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B.com에도 K.com에서 가져온 컨텐츠가 인베드 되어 있으면은 이 K.com은 자신이 이전에 기록해 두었던 쿠키, 이 초록색 쿠키에 접근을 해서 사용자가 A.com에서 무슨 행동을 했었는지를 알아올 수 있는 기능이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드파티 쿠키를 통해서 결국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이트를 넘어서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할 수 있고, 저희는 그것을 크로스 사이트 트래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광고에 사용되는 걸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A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기저귀를 검색했던 기록을 어떻게 알면은 B.com에 가서 광고를 보여줄 때 사용자에게 육아에 관련된 용품들을 보여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데 사용되겠죠. 그래서 이 서드파티 쿠키는 이런 식으로 사이트 간을 넘어서 정보 공유를 하고 그걸 활용하는 데 필요한 요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서드파티 쿠키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트래킹해서 어떤 특정 컨텐츠를 잘 주는 것은
그거 자체로는 나쁜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사용자가 어차피 광고를 볼 거라면은 나에게 좀 더 유용하고 나에게 좀 더 관심이 있는 광고를 보는 게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근데 이런 서드파티 쿠키, 지금 제가 제목에는 서드파티 쿠키의 리스크라고 써놨지만 결국 이를 통한 트래킹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들이 조금 있는데 그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조금은 불투명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어떤 위치 정보, 건강 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들을 웹사이트에 제공할 때는 웹사이트가 굉장히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그거는 많은 나라들에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쿠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조금 그렇지 않은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지를 받고 동의를 직접 하시는 경우가 잘 없으셨을 거예요. 아마 보통은 이렇게 하셨겠죠. 중요한 내용들은 가려지고 작은 채로 미리 선택되어서 나는 그냥 다음 누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 상황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두 번째인데요. 이 수집된 데이터, 나도 모르게 제공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를 내가 하나 클릭을 했는데 그게 다른 사이트를 가서도 계속 비슷한 광고들이 보이고 심지어는 다른 기기에서도 보이는 경험들이 분명 한 번 이상씩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지우거나 나에게 변경하거나 그런 동작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두 번째 이 쿠키를 통한 크로스 사이트 트래킹의 문제점일 테고요. 세 번째는 사실 조금은 음모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컨텐츠의 균형들 그리고 편향 이런 관점에서 사용자들이 이렇게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받고 그 안에서 자신이 맞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만약에 어떤 조금은 악의적인 컨텐츠 제공자가 사용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트래킹을 해서 이 사람에게는 나는 이런 정보를 계속 심어줘야겠어 혹은 이런 정보는 가려야겠어 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굉장히 편향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좀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서드파티 쿠키를 통한 트래킹이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도 조금 규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유럽연합에서 GDPR, 그 개인정보 관련된 법을 개정하면서 쿠키를 사용자의 개인정보다라고 명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다라고 명시하는 것은 이제 그에 대한 책임, 관리를 웹사이트에서 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비슷한 내용들이 미국, 캘리포니아를 이어서 터키, 브라질, 베트남 그리고 미국의 다른 주들 여러 정부 기관들에서 다 이런 움직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는 잘 없지만 많이들 이런 화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외국 사이트들 뭐 아마존 등등등 다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첫 화면에서 쿠키에 대한 쿠키 제공에 대한 동의 팝업이 뜨고 뭔가 굉장히 복잡한 설명과 많은 설정들을 거쳐서 동의를 하면은 나도 이제 설명을 듣고 선택을 했다라고 동의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굉장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의 버튼은 누가 봐도 누르기 쉽게 생겼고 설명은 굉장히 작아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규제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웹 산업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뭐 제가 하고 있는 삼성 인터넷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제 브라우저들도 이런 웹사이트들이 사용자를 트래킹하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프라이버시적인 측면에서 뭐 불편함도 있고 불편함을 넘어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트래킹들에 대한 차단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서드파티 쿠키에 대해서 뭐 라이프타임을 제한을 하거나 어쩌면 리드라이트 접근에 대해서 좀 더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인터넷 혹시 쓰시는 분들은 메뉴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트래킹을 당했었고 얼마나 막혔는지 그리고 어떤 사이트들에서 그런 시도들을 했었는지 보실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사파리, 브레이브, 덕도코 같은 많은 브라우저들이 이제 이런 유사한 기능들을 계속 도입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브라우저의 가장 선두주자인 크롬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은 2020년 그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서드파티 쿠키를 대체할 기술을 개발해서 사용자의 정보는 지키지만 그런 어떤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서드파티 쿠키를 2년 내에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라는 선언을 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서 한 해 연기가 되다가 결국에 올해 7월에는 결국 이 서드파티 쿠키를 완전히 퇴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종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서드파티 쿠키 또한 사용자의 선택지로 남겨두고 이제 사용자가 뭐 제공 동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여전히 준다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된 배경에서는 제가 감히 짐작해 보건데 이 쿠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워낙 웹 기술에서 오래된 부분이다 보니까 뭐 2, 3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덜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구글 또한 브라우저 업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광고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런 것들을 완벽히 대체할 기술들을 그 시간 안에 개발해내는 게 쉽지 않았지 않나 하는 예측을 감히 해봅니다. 그럼에도 이 구글이 던진 화두는 이 웹 업계 그리고 광고 업계에 많은 영향을 주긴 했는데요. 이 많은 브라우저들이 서드파티 쿠키가 퇴출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제 서로 앞다투어서 트래킹에 대한 방어 기능, 그리고 서드파티 쿠키에 대한 그 관리 기능, 그리고 쿠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을 사용자에게 주는 변화가 계속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광고 업체들은 뭐 쉽게 말하면 밥줄이 걸린 일이다 보니까 이런 쿠키를 대체할 기술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쿠키 없이 사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주거나 더 사용자가 누를 수 있도록 유도하겠느냐에 대한 기술들을 개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트래킹, 쿠키 없이 트래킹은 조금 뭐 어두운 기술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거는 또 이것만으로도 한 세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딱 오늘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도 예전에는 뭐 쿠키 하면은 보통 일반인은 먹는 쿠키를 생각하실 테고요. 조금 컴퓨터를 다뤄보신 분들도 쿠키를 하면 뭐 브라우저에서 뭐 잘 안 되면 일단 지워보는 거 정도 아셨을 텐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쿠키와 서드파티 쿠키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퍼져나가면서 이런 옵션들을 변경하고 뭐 이제 실제로 나의 의도에 맞춰서 설정을 변경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광고를 그러면은 안 하면 되지 않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웹 생태계에 있어서 광고는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웹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뭐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어디선가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사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그런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다시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할 텐데요. 이런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너무 침해하는 것이 문제였지 광고 자체를 잘 보여주는 게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잘 지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맞는, 결국에는 수익 모델이 되는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맞춤형 광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원론적으로 설명을 잠시 드리면요, 사용자가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인터랙션한 내용들을 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광고 서버로 보내겠죠. 광고 서버로는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이 사람은 저 기저귀를 검색하는 거 보니까 육아에 관련된 아이템을 누를 확률이 높겠어, 그런 판단을 해서 사용자의 웹페이지에 그런 비슷한 관련된 광고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광고가 끝이 아니라 이 광고가 보여졌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누르는가, 그리고 그 누른 것들이 얼마나 구매까지 이루어지는가, 저희는 컨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 것들 또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서 트래킹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개인정보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이런 중간에 프라이빗한 광고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사용자의 정보는 지키고 서버에는 필요한 정보를 잘 주자라는 내용들이 제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자가 눌렀던 광고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 것들을 단말 내에서 혹은 브라우저 내에서 모두 처리해서 개인정보는 지운 채 서버에는 어떤 정보가, 어떤 부류의 광고가 필요해요, 그리고 뭐 어떤 광고가 잘 눌러졌어요, 이런 정도를 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들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제안이 되고 있는데, 네 번째 측정 단계에 대한 그 API 예시 하나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Attribution Reporting API라고 광고 효과, 어떤 광고가 얼마나 잘 눌러졌고 어떤 효과를 잘 가지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웹 API이고요. 이제 구글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안이 되었고, 저희 삼성 인터넷에서도 지금 테스트 단계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레벨 리포트와 서머리 레벨 리포트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텐데요, 어떤 광고를 보여줬을 때 이 광고가 실제로 클릭이 되었고 구매가 되었다, 이 플로우에 대한 측정 결과를 브라우저가 취합하고 정리해가지고 서버에 보내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특정 웹사이트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제공했던 광고들이 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냈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는지에 대해서 추정해가지고 또 이것 또한 브라우저가 집계를 해서 서버로 전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한 플로우로 보여드리자면은 보통은 브라우저에서 컨텐츠를 로딩하면서 광고가 자연스럽게 로딩이 됐을 텐데요. 이 API를 통해서는 광고가 브라우저에다가 어떤 광고를 보여줘라고 등록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브라우저가 그렇게 등록된 광고에 그 클릭과 컨버전을 계속 지속적으로 측정을 해서 서버로 보내지 않고 모아놨다가 마지막에 한번 리포트를 정리해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의 개인정보 보호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그런 광고 효과를 측정할 때 조금의 노이즈를 줘서 이제 원본 데이터, 어떤 사용자가 어떤 걸 눌렀다라는 데이터를 조금 흐리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웹서버 입장에서는 이게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트래킹은 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내가 필요한 정보는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이 결과들을 즉각적으로 서버에 보내는 대신에 조금의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의 타임 딜레이를 줘서 서버 입장에서는 리포트가 왔지만 이게 실제로 언제 구매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개인정보 보호가 될 거고요. 뭐 코드 레벨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아마도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원본 데이터에 노이즈를 주면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느냐? 뭐 변조된 데이터일 수도 있고 내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은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믿느냐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개개의 데이터 자체는 노이즈가 추가되어서 뭔가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보면은 이제 원본 데이터에 거의 근사하게 다가가는, 그래서 그게 충분한 신뢰 구간 안에서 믿을 수 있게 되는 정보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기술을 함께 도입을 해서 그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비슷한 그 API들이 상당히 여러 단체들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조금씩은 다르게 제한이 막 되고 있는데요. 이 매저먼트 단계만 해도 이렇게 뭐 대여섯 개 이상의 기능들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모든 브라우저들이 자신만의 API를 개발하고 모든 웹 광고 업체들이 자신만의 이렇게 요구 사항을 반영한 특정 API를 요구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렇게 난잡한 형태가 돼서 아무것도 아닌 기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것이 표준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들 간의 약속을 통해서 웹 콘텐츠들을 어떻게 보여줄지, 어떻게 측정할지, 어떻게 개인정보를 지킬지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한다면 나중에 새로운 브라우저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광고 업체가 나오거나 했을 때도 충분히 표준 안에서 유연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사실 그 W3C 안에서 진행이 꽤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단계를 가로로 놓고 보면은 이제 각 단계별로 여러 가지 API들이 기술들이 제한이 되었고 다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뭐 워킹 그룹, 커뮤니티 그룹 이런 식으로 W3C 내에서의 그 그룹들에서 각각 논의를 다 관심사에 맞춰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사실 이 얘기를 더 드리자면 커뮤니티 그룹과 워킹 그룹의 차이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어떤 역할인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시간이 6분밖에 안 남아서 조금 넘어가도록 할 텐데 어쨌거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렇게 많은 API들이 제한이 되어 있느냐, 그냥 뭔가 누가 하나 그 주도권을 잡고 제한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할 텐데 이 API들의 제한자들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회사들이, 상당히 다양한 브라우저 업체 혹은 광고 업체 혹은 둘 다 하는 업체들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금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제안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각자 다른 철학을 가지고 API를 제안하고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서로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다 보면은 결국 표준에서 지향하는 원론적이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저도 메일링 리스트로 들어있는데 도무지 다 읽을 수도 없을 정도의 메일들이 하루에도 많이 오가는데요. 주요한 논의들을 설명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드리면, 요점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논의에서부터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주 조금은 협소해 보이는 논의까지도 다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런 충분한 논의들을 통해서 정의된 표준은 결국에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파게티처럼 엉켜있는 어지러운 시장이 아니라 이제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랴부랴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웹 광고 시장은 그 크롬에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서드파티 쿠키와 트래킹에 대한 규제들이 생겨나면서 많이 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광고 자체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사용자에게 맞는 기능들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삼성도 삼성 인터넷 팀도 이 W3C에 참여하면서 표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참여도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W3C 활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나 혹은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이준석 프로님께 감사드립니다.